그게하고 일본에 세 군데밖에 없대요. 조홍각이라는 조홍각은 알죠, 그죠? 자도. 예, 자도. 소리를 그러면 조선통신사의 세 개의 전경은 어땠느냐? 지금은 다 매립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의 그 세계인지 모습이고 여기 통문에 있는 동해명구가 있고 조홍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매립이 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앞에 조선통신사들이 갖다 있는 조선통신사 통문을 통과해서 요 거기 동해명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그 앞바다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다 매립이 된 상태다. 그래서 동해명구 경치는 어떻길래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앞에 보면 미호 송림이라고 있습니다. 송림에서 후지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조가예요. 시조가 산 쪽에 10분만 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보면 그 후지산이 보이는 아주 명품 광경이다.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들이 11번이나 다 여기서 머물렀다는 것. 그 다음에 왜 여기가 시조가가 중요하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 시조가에 와서 순푸성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시조가가 어떤 때냐? 자기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도로 물러갔죠. 오사카는 어디입니까? 오사카는 도요토미 시대 요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동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중간이 어디냐? 시조가인 거라. 그러면 시조가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에도를 보호하고 시조가 바로 위에는 어디입니까? 학고네. 학고에는 그 여러분이 가봤지만은 그 세관이 있잖아요. 세관 같은 데 딱 세키쇼가 있어가지고 에도로 가는 거는 모든 건물을 다 하는 거야. 칼 있는 거 뭐 있는 거 딱 무슨 싹 벗겨서 다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순푸성에 있는 시즈오카가 중요하다. 그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쪽에 어떤 걸 방하지 한 거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덕윤 비가 있다. 이거는 남양주에 있었는데 이제 한 6년 전에 밀양 단장면 간문이라는 데 지금 옮겨가지고 현덕윤 묘를 일가 묘들을 쫙 해놨습니다. 아들, 큰아들, 장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내용을 번역한 거는 있습니다. 우리 전대기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번역을 해줬습니다. 내용도 참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중요한 건 뭐냐? 1726년에 제가 낙가하마에 있는 관음로 박물관을 갔는데 그 박물관에 이 편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소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선통신사 등재 목록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현덕윤이가. 그래서 원본을 카피해달라니까 그 사사키 사장이 카피를 해주더라고요. 그 카피를 하고 와가지고 양홍수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자를 부산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정경주 교수더라고요. 정경주 막무가내로 들고 가가지고 이것 좀 번역, 내가 이 내용을 꼭 알아야 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딱 번역해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원본인데 알려지긴 알려졌지만 소개가 안 됐어요. 그 노바라 오사무 교수님이 아메 노모리야 호시와 현덕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도 그 안에는 이거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제 현덕은 공덕비가 이항계문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홍sek표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 공덕비를 어떻게 했느냐 잘했던 공무원들을 공덕비를라든가 여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비석이 없어요. 그래서 노바라 교수님이 저 공덕비를 하나 꼭 찾아주라. 저 책이죠. 찾아주라 한 게 내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현덕인 공덕비를 꼭 찾아주라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못 찾아서 아쉬웠다. 근데 저는 저렇게 생긴 거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게 보면 예를 들면 훈도, 현공, 덕윤, 뭐 공덕비 이래놓고 여기 한자 두 개, 네 개 있는 걸 여기 쓰면 뭐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현덕이가 시집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알려진 많이 있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시를 많이 썼어요. 많이 읽겠지만 무게시축이라는 시집이 있었는데 시집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나? 그러니까 조현명이라는 사람이 발문을 쓴 게 이제 조현명의 기록지에서 나타났어요. 그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못 찾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성신당 훈도청을 성신당이라 명명하고 이제 성신당기를 4편이나 기록에 남겼어요. 그거는 동래부지 제형작적편에 나오는데 하나는 성신당기에 아멘오르의 호숫교만 막 부각됐어요. 그러나 권부 동래부사, 이중협, 본인거 3편도 있어요. 그 3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현덕이는 자기가 건설 과정, 그 다음에 권부는 성신당의 역할, 이런 거를 딱 했는데, 제일 먼저 쓴 사람은 권부예요. 1728년인가. 근데 아멘오르의 호수는 늦게 썼어요. 3번째요. 권부, 현덕윤, 본인, 그 다음 아멘오르의 호수, 이중협. 이렇게 했었는데, 마치 아멘오르의 호수가 제일 것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모 사람이 번역한 거나 일본 사람들이 한 거는 성신당 편액을 쓴 것은 아멘오르의 호수의 성신당기를 보고 현덕윤이가 성신당 편액을 썼다. 그것은 다 잘못이라는 얘기죠. 네. 그건 다 잘못이다. 그래서 현덕윤에 대한 시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풍요 속성 별집 6호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기본이 소대풍이라는 책이래요. 그래서 이 선정입니다. 소대풍이 선정했던 거를 천수계라는 사람이 1797년 또 수뷰 별집 보유 그렇게 했는데 저기 6호가 아니고 보유입니다. 저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세태의 유화집에 현덕윤의 내용이 얼마나 잘 있는지 현덕윤은 너무너무 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유화정, 인왕산 기슭에 유화정이라는 것을 해놓고 이하곤이라는 사람은 투타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최대의 평론가였다. 1만 장을 뭐 이렇게 그림 콜렉터로 봐. 예, 콜렉터. 뭐 1만 권의 장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최대로 본 것 같아요. 정례규라는 사람은 완암집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던 현덕윤의 묘비에 이 사람이 썼어요. 내용은 이 사람이 쓰고 글씨는 현덕윤 그거는 자기 둘째 아들이 썼고 성신당기가 있고 이항경명이고 조현명의 무게시축이 있고 무게시축은 현덕윤이가 시집을 딱 만들었는데 그 시집에 발문을 써달라고 조현명을 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아멘오르의 호수에 봉차, 금곡, 공견, 시웅이가 있는데 안타깝게 현덕윤이가 아멘오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에 봉차를 한 것만 남아있고 보낸 건 없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도 현덕윤 뭐가 알겠다는 거가. 자, 현덕윤의 관련 글들을 어떻게 찾았느냐? 시를 어떻게 찾았느냐? 현덕윤의 모비를 보는 건 다 있고 친필서지는 관음도 민속자료관에 있습니다. 그걸 밖에 낸 것은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내는 내용이고요. 장면시는 어디에요? 낙가하마 비아오 있는데, 비아오 있는 데가 앞으로 우리 최 사장님이 조선통신사의 조선인가도 비아호, 그 다음에 낙가하마시 그 섬, 그 다음에 효슈가 태어난 호슈암, 이거 딱 한 코스가 됩니다. 청견사, 동래부지 자연적 풍요속성 별집 보육, 근데 7번을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한국문집 총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딱 쳐요. 치면 현덕윤에 관련한 인용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현덕윤을 치고 그 다음에 금곡을 치고 도의를 치는 거라.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것만 쫙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고전 번역에다가 이메일을 줘요. 한자로. 딱 주면 그 다음 3일 만에 꼭 답해야 돼. 시 하나를.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그 고전 번역이 됐고 16개는 고전 번역에 이제 퇴직하려고 하는 부장이 있었는데 김문영 관장 친구예요. 보냈더만 일주일 만에
촥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이 하기 없고 사실은 이 공짜 서비스로 해가지고 요거를 찾아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다 보면 조선왕조실록이든 뭐 한국문집총집이든 다 인터넷에 공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서칭이 다 돼. 딱 거기서 내가 하는 거를 찾으면 그게 자기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인의 시 중에서 아까 벌집 보여요 7개 있어요. 7개. 이건 다른 사람들 인정하시겠죠? 그 중에 핵심들을 하겠습니다. 사양이라는 생각, 이 시가 제일 유명해. 왜? 이 한문 거치 어렵구나. 남북으로 나타났다 숨었다 했네. 이 사람이 서울에 근무하다가 초량회관 있으면 출사여권 오는 거야. 출사여권 알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 또 서울 갔다가 또 가라고. 그래서 몇 번이나 어려운 거. 그래서 초량회관 쪽에 있으면서 고향 생각 간절하나 집에 돌아가도 걱정이구나. 늘 이 역관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하고 싶은 어떤 걱정. 그래서 헌도를 마칠 때까지 거의 한 26년간을 초량회관 출사 역관으로 왔다. 이 사양이 제일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5.6도 부산에 있을 때 한가요? 기이한 봉우리 대여섯 개 빽빽 어떡하냐. 세월 천지 푸른 바다는 안 오는데 역관은 항상 일본 경기에서 오는구나. 이게 5.6도로 역관들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5.6도에서도 이 시를 보면 지금 1720년대에 그 무역의 현황을 지금 부산항이 크게 된 것도 이런 기준이 되지 않았느냐. 5.6도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거 아니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성신당을 이 사람은 동네 화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초량 외관이라고만 하고 외관 변방은 외관도라 했고 그 다음에 초량 외관이라 했고 그 다음에 화관도라 일본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외관 그 다음 동네 관이라고 돼요. 근데 현대인은 동네 화관이라고 했어요. 약간 높여주는 그런 맞아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720년대는 무역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중원의 비듬마를 몇 천마리 낙타시고 운송수단이 낙타였다는 걸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동네관 저작가에 많이도 사고 파네. 이게 동네 화관이라 했으면 우리는 초량외관을 얘기하겠죠. 계시더층에서 했다는 얘기고 오랑캐들이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 수많은 배에다 가득 싣고 변로를 불어내. 이 무역으로 비단 무역으로 일본 대마도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시단계죠. 그래서 그 무역의 동네 화관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는 거고 그 다음 부산진영. 그럼 임진왜란 후에 부산진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보면 방비한 감령은 좌우로 나눠 그러니까 좌수형 우수형으로 나눴다는 얘기겠죠. 바다에는 항상 거센 바람 먹고 하늘 멜구름이 떠있네. 성광푸는 높은 누각에 닿아 있고 굵은 깃발은 햇물이 번쩍이네. 조정에서는 급히 살피지 않아서 변방을 지키는 군인은 헛되이 늙어구라. 그러니까 부산진을 임진왜란 끝나도 조정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각도 뭐 엉겅퀴가 있고 늙은 군인들만 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현덕연 둘째 아들의 현태익이에요. 이 사람은 참 처음부터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현태익을 찾아보면은 인삼 밀무역에 개입됐다 했는데 그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김동철 교수님이나 어떤 분들은 또 그 밀무역 사건을 부각을 시키는데 어느 날 내 생각에는 1720년대 왔다 갔다에 현태익도 역관이고 자기도 역관이고 26년경우는 출사역으로 여기 와가지고 머무를 때일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오니 하늘 끝에서 기쁘게 만나 맞이는 오록도록 호산에 떨어져 있다가 이제 권력의 정을 펼 수 있구나. 시와 노래를 함께 부르니 촛불과 달이 모두 밝구나. 기쁨과 슬픔 꼭 말할 것 없고 깊은 술동이 마주하고 너를 기울인다. 기쁨과 슬픔이라는 내 지칙이에요. 이 사람
현택이 어려운 점들이 1724년 그때에 초량회관 일선 두 뿌리인가 밀무역으로 초량회관에 조사했는데 역관이 가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두 뿌리면 네 뿌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아들과 다 역관이니까 떨어져서 살면서 뭐 일을 하는데 만나서 술 먹는 그 기분이 얼마나 이게 현태익이라는 사람입니다. 22년에 역과에서 내 생각에는 24년경에 만나는 자기가 역관으로 현덕유를 만날 때는 역관된 지 2,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의행을 갔다 와서 관백을 뭐 대군이나 이렇게 안 하고 전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1747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연명이가 현덕인과 친했는데 영의정일 때 이때 효수 명령을 내려요. 왕이. 근데 그거를 효수하지 말고 다시 조사해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듣고 갖고 전하라 했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효수형을 했다가 조사해가지고 나중에는 강원도에 갔다가 또 전라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후에도 통신사형에 논의 비단 것을 왕이 쓰니까 이걸 쓰면 안 되는가 봐. 그거를 선물로 못 주게 하는 법을 이 사람이 만들었고 64년에는 조선통신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가장 사고가 많았던 최천종 김한중 사망 사건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수역으로 동참했다는 하고 아마 그 한객 인상 필화에 그 일본 사람이 이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요거 보면 재밌는 게 뭐예요? 네,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저렇게 수염이 저리 많지? 나이가 많이 돼 보이는데 60몇 살이네. 64년이면 방학이 지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당시 비슷했다. 그래서 털이 있었고 현덕인도 목소리가 웅장하고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똑바로 그 초상화 그리는 사람 부탁해서 현덕인 초상화를 가상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이 대구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직책이 더 높아요. 현덕윤의 이 내용은 유화옹이 누굽니까? 홍세태 아닙니까? 홍세태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보면요. 청동 일대 알죠? 서촌마을. 송서건터, 피룬대, 옥류동, 일왕산교육, 청풍계, 무계동 중인 유양시인들이 그 경복궁 옆에서 늘 시를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중인이나 천민, 중인들하고 김창덕 같은 양민하고 같이 놀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가 경복궁이고 여기 일왕산이 있어요. 여기 송서건터가 있는데 요 동네에서 다 가보면 뭐 피룬대든 천풍계든 돌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여기는 전부 여기 주민들이 여기 놀았던 거고 동담에 놀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이걸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성신 당기를 보면 우리 그 내용에 보면은 항상 어떤 내용이 있는가 참 중요한데 그 내용 중 일부에 우리 그 초량회관 연구에 망연회 때 이거 했어요. 이곳 햇들은 동쪽 일본과 경계에 있고 새로 지은 높은 누각은 거친 바다를 그어 보내 성신당을 말하니 벼슬 하는 보잘것없는 이몸 몸은 비록 늙었어도 교린이 의리가 무거우니 충심을 다리라. 하늘은 구름과 비를 품고서 청량한 바다밖에 있고 산은 동래산 영산을 가리키며 보일듯 말듯 하거나 지금은 다행히 좋은 시절 만나 경계 신호 없으니 태평가의 긍지를 깨튼 것 같아요. 1727, 8년에 읊은 건데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린, 의중 이걸 참 좋게 생각하고요. 건보가 28년, 현덕이 30년 7월, 30년 8월에 아멘노모리 호슈, 이중엽 1732년. 그러니까 1731년에 현덕윤이가 훈도를 마치고 갔는데 다음 동네 부사가 이런 성신단기를 썼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멘노모 효수가 상당히 요거는 유명하게 돼서 성신단기가 다른 사람들 거는 너행이 더 좋은데 빠지고 형규는 시를 잘하는 사람이구만 풍경에 취하지 아니고 성신이라고 단어를 지었으니 교린의 도리는 성신을 우선으로 뒤탈이 없다. 성신을 우선을 하니까 아무런 뒤탈이 없다라고 한 내용이 아멘노모리 효수장감은 원본이 딱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현명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사람이더라고요. 1727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옵니다. 경상도 관찰사로 오는 이유는 이인자라는 이후에 산청에 있는 사람 그분이 누구죠? 남명 조식. 그 사람들이 팀이 어떤 구제하고 그걸 안 시키기 위해 조현명이가 파견될 때 그때 현덕윤이는 그 사람이 올 때 보니까 1728년이더라고요. 30년에 오더라고요. 경상도 관으로 때. 이때가 이제 현덕윤 훈도할 때, 초량회관을 훈도할 때. 그때 나 조현명은 감찰 인물을 띄고 말을 타고 팔명이 동래구에 갔다. 초량회관 훈도니까 동래구에 조현명은 경상도 관찰사 만나러 갔겠죠? 또 이어서 진양으로 갔다. 그 고생이 말이 하겠다. 현덕윤이 잠깐 사이에 무게축을 가져와 보여줘. 무게시축이라는 그 시집을 줬어요. 인왕산 아래 무게기슭에서 심음과 술을 죽일 건 알 수 있다. 사람에게 흥을 돋궜기에 나는 그저 그 흥을 훔친 거나 진비 없었다. 이게 양반하고 중인들이 했던 것을 이제 본 거죠. 나는 그저 비록 내 마음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형부는 시축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시축을 두고 곧장 외상의 그림 속으로 분주히 달려가야 한다고 하네. 어쨌겠는가 서로 쳐다보고 웃었다. 이 글을 써주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이 사람은 초량에 간 사람들을 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훈도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기록집에 나온 거고요. 조현명은 여기 보면 31년 초량에 훈도였고 현태일은 47년에 조현명이 영의절 때 정조 효시 명령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유배를 가는 그런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해도 당신은 또 영의적 끝발로도 안 되는 이 친전이라는 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학원이라는 사람은 그 현덕이라고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투타조에도 나온 것 같고 우리 박하 선생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시인들은 어떤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을 보고 뭐 국화회, 상화회 뭐 이런데 이학원이가 현덕이한테 야 너는 시들 좀 한번 갖고 와봐라. 해가 그 시를 봤어요. 근데 이거를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잘 써놨더라고요. 내가 한양에 있을 때 들었는데 청량 홍도장가 뜻에 맞는 벗 열몇을 불러 봄날 문계에서 놀리면서 성화를 하며 술잔을 알고 시를 치니 그 풍류가 겨울과 산을 비슷다. 여왕에서는 이거 여왕신이 나온 거야. 이를 전하여 성사가 되겠다. 내가 나중에 현대동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시를 얻어보니 그 가운데 비록 공졸과 고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문주의 질탕한 즐거움을 알 수 있다. 나는 이에 요즘 사대부들이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 지 오래되었으나 몰래 탄식하였다. 대개 당면에 얽히고 과거를 준비하느라 생긴 고질병이 나쁜 마음에 엉켜 있어 풍화의 수창이 운치 있는 일이요 산수의 맑은 흉추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홍세태를 또 꼰따 가지고 사람들을 뭐라 한들 사람이 뭐 이겠느냐 이런 내용이 당시에 우리 홍세태에 대해서 박하 선생님 많이 공부하셨는데 홍세태에 대한 위대한 것도 얘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현덕윤이가 역관을 하면서도
저쪽에 역할을 하면서 돈을 좀 벌잖아요. 여기다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해하고는 그림과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글도 진짜 잘 쓰죠. 그 사람 작품인 것 같아요. 아멘 동물의 호슈가 봉차 군국 공견 시온이라는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 그 기억유산에 들었습니다. 요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이거는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냐면 원본은 이거예요. 원본은 이건데 또 옆에 자그마한 글씨로 요걸 썼어요. 이게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역 조선의 친구인 현덕용 공이 있다. 당신의 명성이 일본에까지 울려 퍼진다. 당신은 공무 위에도 실제로 본 일을 붓으로 휘두르니 그 필세는 중국 진대에 있어서 왕위지를 광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아까 동해 연구라든가 이런. 그러면 그 옆에 밑에 있는 작은 글씨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부 못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대마도 가면은 누가 있냐면 대마도의 유학자가 이 당시 유학자는 마쪼라 카쇼와 아메노모리 호슈예요. 그러면 아메노모리 호슈가 조선 방작을 그만두고 마쪼라 카쇼가 조선 방작이 돼요. 그러면 조선 방작이 되는데 마쪼라 카쇼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메노모리 호슈의 아들을 양자로 줘요. 그 양자를 삼아요. 그 사람이 문평이에요. 덕지윤이라고. 그래서 이때 1724년 밀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아멘노모 홀스는 조선 역관들을 다 고발해서 조선 정부에 다 조치하자 그랬는데 대마도 태수는 너 이용하자 이래 가지고 이제 조선 방적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마쪼라 카쇼의 아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분류 대상 기간 2집이라는 그 대마도 역사의 조선통신사나 문예역관사나 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한 게 분류대사 기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2기를 편집한 사람이야,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 방작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메노모는 상당히 기뻐했어요. 자기 아들이지만. 이게 세습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멘 호샤메론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덕이는 그러면 조선통신사 분위기는 어떤 시가 없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711년에 조선통신사가 출발을 할 때의 분위기를 한 것 같아요. 검은과 황조 높은 누각이 올리니 아마 이거는 연가되든 아니면 말리길 가는 사람 가을을 견딜 수 없네. 더구나 또 고개에 매화는 봄빛이 움트는데 신선이 뗏목은 오히려 푸른 물결 끝에 막혔네. 난 이게 매화는 봄빛이 움트는데 왜 저기 봄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선의 뗏목이라는 거는 그렇대요. 자기가 타고 가는 배를 말한다 하더라고요. 신선의 뗏목은. 근데 이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신묘조선통신사 때는 현덕이를 배를 만든 부산을 출발해 방향타에 고장하고 1, 2, 3선은 대마도 다 도착했는데 3선은요 한 달 뒤에 가요. 고장 나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푸른 물결의 끝이 막혔다는 내용이 이 시하고 조선통신사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 속에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게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홍색태가 참 난사람이 같아요. 일본 사람이 그린 거 초상화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홍색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홍색태는 현덕유미가 죽었을 때 어떤 내용을 썼을까? 흰머리로 수고하며 남쪽 변경 넘는 덕에 높이 솟은 정은 누가 선물함께 억눌렀네. 새치혈을 가지고서 변경 방비 굳게 하며 초량진이 어언간에 금성탕비 되었다네. 그러니까 초량이 역관이 어떤 통력이나 이런 걸로 잘 하니까 초량 자체가
어떤 큰 성도 아닌데 그게 성이 되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금성탕지라는 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만실 보면서 역시 현덕이는 여관의 역할을 열심히 했구나. 그 당시 파워가 있었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어렴풋이 수상한 배 바다 떠서 건너오네 변방국보 다시금 또 동해 제병 관원아 창졸간이 이급할 때 어느 누가 감당하랴 응변능한 공의 제조로 몇 배는 더 생각나냐.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이 웅변능한 공의 제조 몇 배는 더 생각나네. 해결을 잘했다 이렇게 나타났고 세 번에는 바구니 속 가득했던 돌아올 때 받은 선물 형제들 다 나눠주면 조금치도 안 하겠네. 집안 가보 시서만 홀로 남겨 두고서는 화옥 속에 쓸쓸하니 홀로 맑게 앉았었네. 그러니까 일본 선물들 다 받고 뭐 일본 자기 운행도 갔다 아니가 절목하러도 갔다 오고 홍진호도 갔다 오고 이 내용은 여러 군데 나온 것 같아요. 형제들한테 돈을 달라고 자기는 안 쓰고 집안에는 책만 있고 무너져가는 집 속에 쓸쓸하게 홀로 맑게 앉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친한 것 같아요. 그 동시에 그 서촌 마을에 같이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현대인의 생일에 이제 좋은 술로 고당에 잔치를 하니 남은 기쁨이 이늘기까지 미치네. 동네 서산이 해저봐도 없고 흰머리는 동풍소액이 되어있네. 말세 세상에서 그대 같은 이 있어 천금 풀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만 마른 얼굴에서 문득 윤기 돌보니 마른 얼굴은 아마 콘서트는 남아있는 꽃보다도 좋은 걸 아네. 그러니까 생일잔치에도 이런 시를 상대를 위해서 써줬다는 것은 우리가 박하시는 시를 좀 많이 써서 많이 남겨놔요. 개인적으로 딱 이런 거 하나가 이 당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족처럼 친한 동생 그렇죠. 형제들하고 서로 막 동병상련하고 이건 뭐 스킵하겠습니다만은 89날이 구순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인간사상이 이전에 해는 남육 바깥에 되돌아오고 봄은 북당 바로 앞에 가까워야 내 혼자 함께 축수 술잔 올리니 상계의 기쁜 마음 여동 많구나. 다시금 또 초나무를 잘 뜯어서 저 진주한 아이에게 기다려. 잘 모르겠고. 이거는 무슨 잔치 때. 네. 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해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현도이가 이제 현덕윤이거든요. 자가, 그러니까 대인만사를 썼는데, 요 내용을 보면, 공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아들이 있거니 그 밥법이 여짐에다 근본할 줄 내 알겠네. 바당 공양한 양을 잡는 충분했고, 금대 영광은 저장을 잘 때렸네. 금균이 갑자기 하늘 저녁에 겹쳤거니, 그럼 앞에 나온 게 너무되냐. 글쎄 어떤 공이 몰려한 걸 어떤 공이 정치 단체의 분에게 또 이 사람의 서순각에서 또 이 사람들이 놀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서순각이 그 뭔데 탕춘대라고 인왕산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임양군이라고 이 시의 왕가들하고 같이 놀았을 때에 수원각에서 이 사람들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하고 양반이 참 많이 교류를 했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같이 모여서 여기 있습니다. 홍색대가 시를 읊는데 강시 임정에 있는데 현덕윤, 정윤경, 정내교입니다. 백자영. 이 사람이 나이 차이가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홍색대는 71세, 현덕윤은 48세, 정내교는 43세, 백자영은 24세. 20대부터 70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술을 먹고 시를 읽고 했던 당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물론 다 인연은 있더라고요.
백자형은 의사로 조선통치사를 같이 갔다 왔더라고요. 조선통치사 그 끈이 있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시문을 읽었던 낭만들이 다 있어요. 담배 신부는 술 친구는 그랬어요. 조선통신사 라인이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상당히 숙영조 시대 어려웠던 시대 같아요. 당쟁도 많았고 사도 세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균은 어떤 사람인가?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현덕균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럼 현덕균이 잘못된 게 뭐 있었느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1729년에 아메노모리 포시가 옵니다. 와가지고 매 5년마다 공장미 협상을 합니다. 공장미 협상은 그때는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협상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조선의 왕들은 협상이 끝나지 않고 질질 끌면 결국 독립의사를 치거나 역관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응수는 파면시킵니다. 그 다음에 현덕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퇴장이나 이렇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큰 벌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민응수는 파직이 됐는데 경상감사로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외인들을 군기 잡기 위해서 그런 어떤 희생자들을 조정을